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결국 선진당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20%에서 10%로 나중에 낮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는 하시는데 결국 뭐 기업이 판단할 문제지만 저는 문을 조금 열었기 때문에 저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지상파이기 때문에 아직 2012년까지 3년이라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편, 그러니까 다른 케이블 채널에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원평가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내놓은 원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이제 사교육비와의 전쟁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이 의존하게 된 이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교육을 그럼 제대로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결국 우리가 학교를 보내고 학교만 보낸 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분들이 교사가 됩니다. 사실 교사 되는 거 굉장히 어렵고요. 뭐 정말 1등 신부감 제가 그 얘기 했다가 그때 또 인터넷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저 다른 말 뜻이 아니라 우수한 분들이 교사가 된다는 걸 강조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우수한 교사들이 정말 계속 교사로서 우수하게 계속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평가제를 바로 교사들을 평가해서 그것이 어떤 급여에도 연동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고가 상당히 빠진 채로 교원평가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게 아마 교과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정치나 법을 만드는 것이요. 이게 참 이것이 옳지만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타협적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법을 또 개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시행 과정에서 결국 어떻게 시행하느냐의 문제로 풀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사 반영이라든지 뭐 성과급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결국 교과부에서 이것을 집행하는 데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과위에서는 통과됐어요. 교과위에서 통과 안 됐어요? 의원님 발의를 잘해주셨고 네. 그래서 기대했는데 솔직히 미디어법을 묻혀가지고 안 된 인생법이 수가 없는데 교원평가를 작년 국회부터 계속 사실은 교총도 이제 빨리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전 교과위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했는데 반대 쪽에 그것 때문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빨리 통과가 돼서 시행되는데 이것을 인사연계만 너무 얘기하는데 현재 60년에다가 솔직히 학교에 어느 학교는 30%가 정퇴주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우수한 분이 자신의 평가에 찍혀서 불이익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섬세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게 사실 지금 논의되고 아주 미묘합니다. 근데 빨리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교과위에선 통과가 되고 법사위에 있는 걸로 착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교원평가는 하여간에 앞으로 근데 지금 교과위 내부에 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간에 교과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챙겨는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디어법을 위해서 저한테 도움 많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고용 창출과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그게 아마 보고서가 허위니 많이 하고 민주당이 한참 얘기한 건데요. 2만 개가 되느니 2만 5천 개가 되느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창출 효과에 대한 건 다 예측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어떤 인자를 넣어서 예측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게 2만 개냐 2만 5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과연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뭐 이런 뭐 보고서가 틀리다고 하는 그 보고서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당연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다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신선한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현역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신선한 분 중에 한 분이 이 자리에 민석해 주시는 나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전통적인 포럼의 회원들은 우리 MB정부 출범에 항상 중추에 있는 나경원 의원을 환영하시면서 수구 진보 언론에 대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범한 정부 이후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에 수구 진보 언론의 판도가 변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특히 국영 KBS부터 체감 변화가 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MBC 수구 진보 언론은 변화가 조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정권 5년 내에 수구 진보 언론에 대한 기본 구도 변화를 시켜주셔야 역사적인 다음 역사에 준비할 수 있는 원동의 힘이 된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 논리적 진리는 항상 우리 나 의원님 전공이신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사회에서 더 앞서는 기존 언론에 대한 체감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켜 주기를 당부하면서 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방송이 다양하게 되면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언급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질문 이제 더 안 받아도 되나요? 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사실 지역 17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8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어느 지역으로 출마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요. 제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송파병에 출마하려고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제1상호저축은행 건물에서 선거 캠프를 차리고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뵌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요. 제가 요새도 다니다 보면 마구 어떤 분이 반가워하시면서 저 송파에 살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제가 송파에 출마하려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친근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달 동안 송파에 와서 선거운동하면서 그때 많은 거 배우고 또 많은 분들 알게 돼서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치 이렇게 제2의 고향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에 갔을 때는요, 사실 이 상대 후보가 송파 낙하산이다 이러면서 저를 엄청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송파하고 굉장히 짧지만 아주 끈끈한 인연을 가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게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운 여름에 건강들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